한동훈의 단계 여론 조작 사건은 이제 세력 대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그리고 악마와 천사의 대결입니다. 그 가운데 친한과 친윤, 조중동과 유튜버들이 맞붙는 격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동훈에게는 명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치명적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팬덤과 가족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위드훈이는 회원수가 9만 4천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총 52만 9천 건의 게시글 중에서 불과 0.2%를 차지하고 있는 약 1,100건에 불과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위드훈이 9만 4천 명이 쓴 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52만 9천 개의 글 중에는 대부분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거나 한동훈을 찬양하는 글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의 여론 조작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또 그의 가족 이름밖에 모릅니다. 위드훈이 회원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들의 행적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위드훈이 회원들이 내질렀던 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합치면 적어도 수십만 개의 글들이 여론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입니다. 단지 지금 밝혀진 0.2%, 1,100개의 한동훈 가족들의 글만 논란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종혁은 일반 평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평당원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전 비대위원장, 현직 당대표입니다. 공인의 신분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 역시 평당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만 명의 팬덤을 동원해서 게시판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과 가족을 동원해서 국가 공공기관 게시판을 장악하고 이재명과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면 국민들이 이를 묵인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관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우리 정당의 공론장이자 공적인 여론의 장입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조선일보는 가족 명의의 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한동훈 대표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 당원 명부를 확인이 어렵다라는 법조계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중동에서는 한동훈의 단계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에게 법적 공방을 피해가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전통 주류 언론들은 이미 언론의 사명, 공정성,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페마 사건에서
좌파 주류 언론들의 타락성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대선 한 달을 앞두고 미국 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비상관리청 페마는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마 고위 관리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구 지원은 제외하라는 문자가 폭로되었습니다. 바이든 좌파 정부가 국가 재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거나 축소 보도하고 국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통 주류 언론들이 페마를 적극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미국인들에게 그 당시 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11월 대선에서 해리스는 역대급 참패를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312대 226으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페마 사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좌우를 불문하고 이념을 불문하고 언론이 도덕성과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조중동은 분명 한동훈의 여론 조작 사건은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우파 진영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그의 도덕성은 심각합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폭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계 여론조작 사태는 한동훈의 도덕성에 치명적이고 회복 불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에서 엄청난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비례대표 심사비 26억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한동훈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여전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단계 여론조작 사건에서 조중동 등 보수 주류 언론들의 태도는 언론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업적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현행법상 가족명의의 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동훈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돈의 맛에 취해 언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중시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이들 언론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합니다. 조중동은 이미 고기 맛을 알았습니다. 쾌락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 쾌락의 끝은 권태로 통하고 있습니다. 권태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돈의 맛을 알아버린 조중동은 몰락의 시작입니다. 현대사회는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수가 믿는 것이 진리로 간주되고 있고 다수가 침묵하면 그것이 묵시적 동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집단 무지성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한동훈의 단계 여론 조작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한동훈을 칭송하고 있을까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은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지지율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동훈의 검증이 계속되면 될수록 군중들은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 주류 언론, 조중동은 이런 집단 착각 현상을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류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의 묘비에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의 도덕률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빛나는 우주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도덕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각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조중동을 믿게 되면 미국의 해리스처럼 참패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과 그를 비호하는 전통 언론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예수향기님, 찝보다 더한 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